라지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휴장이어서 좀 편히 쉬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쉬자마자 그림이 좋진 않네요. 프리장에서 이틀 전까지 잘 나가던 TQ가 이제 조금 눌리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눌리고 있죠. 근데 이제 고점 돌파를 못했으니까 이게 바로 눌리는지는 오늘 보면 알겠죠. 오늘 어떤 걸 지지해 줘야 돼요? 여기 이제 주황색의 5일 이평선, 이평선들을 우선 지지해야죠. 1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을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가격대가 당연히 여기 보시면 39 정도 됩니다. 39.3인데 차트상 그래도 여기를 또 지켜주고 39까지는 내려가도 되겠죠.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 줘야 된다. 이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지금 계속 안내는 드리고 있죠. 이 상승장을 우리가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데 이거 내려가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즐기되 뭐만 하면 돼요. 저기죠. 옛날에 어떤 유명한 투자 대가가 피터 린치가 이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칵테일 파티 가서 즐기라는 거죠. 대신에 남들 나올 때 딱 빠져나올 만큼만 술에 취하지 말고 즐기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딱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갭상승으로 올라가면 제가 갭상승 올라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갭상승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눌리면 좀 많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검노선이 여기 있죠. 37 정도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락 혹시 눌린다면 여기서 춤에 한번 다시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OXL도 똑같은 모양새를 지금 띄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우선 모양은 거의 비슷하게 가니까 미국장은 참 편하죠. 테슬라 올라갔냐, 엔비디아 올라갔냐 이것만 보면 되는데 당연히 오늘은 좀 다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만 잘 하고 계시면 됩니다. 또 내려가야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올라가길 바라요. 당연히 더 수익 나면 좋고요. 위쪽으로 올라가길 바라지만 그 일봉상에서 구간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S 단타 라인이 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대신 눌렸다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또 바로 가면 이제 구간이 좀 덜 남았잖아요. 여기서 이만큼 차라리 좀 지금은 수익 어느 정도 냈으니까 눌렸다 다시 한번 올라가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240분 봉에서 한번 보면 지금 검노선 위치가 좋진 않아요. 지금 차트상에서 여기 보시면 이게 1월달이에요. 올해 1월달 차트고 그리고 지금 현재 차트입니다. 현재 이 위치에 있어요. 근데 모양이 왠지 좀 비슷해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상승하다가 여기 내려왔죠. 그러다 다시 여기 이제 헤드앤숄더죠. 헤드앤숄더에서 못 지키고 쭉 밀려 내려간 이 상황입니다. 여기도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내려왔죠. 그러다 다시 올라왔는데 여기 이제 지켜주냐 올라가냐 내려가냐인데 사실은 확률상 내려가는 게 통상적이죠. 70% 정도 됩니다. 60-70%. 이유인즉 자, 검노선하고 제가 C라인 늘상 말씀드리니까 그거 한번 보시는 거예요. 검노선이 이렇게 올라가죠. 상승 때는 올라가요. 이렇게. 그리고 C라인도 아래에서 따라 올라옵니다. 이렇게 따라 올라와요. 이 파란색이 C라인이거든요. 지금 똑같죠? C라인이 이렇게 따라 올라왔고 그 다음에 검노선도 따라 올라왔습니다. 근데 고점이 되면 이게 교차를 해요. 이렇게 검노선이 갔죠? 그 다음에 C라인 어떻게 됐습니까? C라인은 계속 올라와요. 40일이기 때문에 더 검노선이 26일, 이게 4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차를 하는 위치가 대부분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는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상승하려면 검노선이 밑으로 깔리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이제 주가가 먼저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야지 되는 건데 지금 횡보를 한다는 건 당연히 좋은 신호가 아니죠. 여기서도 지금 횡보가 일어났잖아요. 지연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을 안 하고 옆으로 횡보하고 아래로 눌리기 시작했다. 이건 좋은 신호가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상황 때문에 뉴스 때문에 올라갈 거야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차트상에 안 좋은 신호들이 나오면 그냥 인정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지금 반등했죠? 이렇게 이 검노선이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검노선이 C라인을 깨고 내려가면 하락이
게 나오거든요. 지금 딱 여기 부딪혀 있는 상태니까 여러분이 보시기는 어떠세요? 예, 이거를 지금 우선은 내려왔어요. 검노선은 여기 C라인이고 검노선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다시 재상승인데 아니면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내려가는 거를 6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술도 속술이 아니라 이제 SQQQ죠. SQ랑 SOXS, SOXL의 3배의 인버스죠. 조금씩 더 추가 매수하고 있고요. 대신 인버스로 수익 내는 거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냥 해칭하는 거고, 저는 언제든 반등하면 손절하고 인버스 손절하고 레버리지를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트상에서도 지금 어떤 신호냐 보시면 여기 고점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내려가고 있고 여기서 우물 지난 다음에 다시 반등하듯이 지금 이제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어 보여요. 그러면 반등도 가능한 거죠. 여기보단 낫죠. 여기는 지금 계속 내려가는 이 위쪽에서 잡혔고 어느 정도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트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쁜 차트는 아니에요. 지금 나쁜 차트는 아닌데 한번 눌렸다가 갈 수 있어 보인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눌려야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거 꼭 명심하세요. 자, 요새 일잘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프로 일잘러,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업무 공식입니다. 근데 제가 주식을 저도 하고 많이 알려드리다 보니까 주잘러 분들이 있어요. 똑같이 알려드리면 어떤 분은 되게 빠르게 습득하시고요. 어떤 분은 좀 개인차로 늦습니다. 저는 무슨 차이라고 생각하냐면 사실 심리의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인드의 차이라고 생각하세요. 주식을 내가 처음 접한다, 내가 익숙하지 않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면 당연히 일잘러가 될 수 없고요. 주잘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주못러가 되는 거죠. 주식을 잘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 업무 공식이 주식에서도 거의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세요.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일잘러래요. 일을 잘하는 거랍니다. 주식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사라는 종목만 사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이 종목을 뽑지는 못해도 차트 보시면서 이 위치에서 사볼만 하다, 이렇게 능동적이셔야 주식을 잘할 수 있어요. 문제사항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하락한다고 그냥 물타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스톱앤고, 섰다가 갈 건지 아니면 여기선 따라 붙을 건지를 반드시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겉핥기식 문제 해결이 아닌 본질을 파헤친다. 뭐 비슷한 얘기인데 떨어진다고 계속 물타기만 하는 건 본질을 파헤치는 게 아니죠. 어디까지 떨어질 건지, 그쵸? 어디가 바닥인지를 따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일을 잘하는 거거든요. 그냥 주식 일을 잘하려면 당연히 포지션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느 위치에서 반등할지, 어느 위치에서 지지받고 돌파하는지, 이런 걸 보실 수 있어야만 주식을 잘 하시겠죠. 그리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쪼개서 단계적으로 일한다. 그래서 오르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기간을 잘 구분해서 이때는 매도할 때, 이때는 매수할 때 딱딱 분할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정해진 기일 안에 하는 거예요. 주식은 타임 리미티드가 있습니다. 나는 장투야 10년, 15년. 벌써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서 3년 됐는데 그럼 7년 남았거든요, 여러분. 7년 남았으면 7년에 맞춰서 수익을 내셨던, 아니면 투자금을 일부 회수해서 이렇게 채권으로 넘겨야 되잖아요. 안전자산으로 계속 넘겨주셔야 되는데 계속 주식에만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장투라고 보기가 또 어려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핵심부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오르는 녀석부터 해야 되고요.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말하지 않고 정리해서, 여러분 주식을 지금 사고 파는 것도 그냥 그날 가격에 따라 결정하시는 게 아니고 스스로 정리가 돼 있으셔야 돼요. 이 가격대에선 사고 이 가격대에선 판다. 그리고 명확하게, 마찬가지죠. 같다 다르다, 긍정적인 용어.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져도요, 뭐 침체하고 뭐라 하고 해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상황 안 좋아도 일 잘하려면 긍정적이어야 되죠. 주식도 상황이 매우 안 좋아져도 주식 잘 하시려면 마인드는 긍정적이셔야 돼요. 하락이 오더라도 떨어지면 어떻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잘 대응해서 내가 인버스를 하든 아니면 익절을 빨리 해서 물량을 줄여서 다시 재매수를 하든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일잘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뭐라고 뽑았냐면, 설문조사입니다. 직장인들이 한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잘 하시려면 죄송하지만 어렵더라도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이 종목이 지금 하락 추세다 그러면 손절할 건 빨리 손절하고, 그죠? 밑에 내려가서 바닥권을 빨리 잡아서 이때 나는 매수하겠다는 계획을 딱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매매 센스가 뛰어나야 돼요. 그럼 이걸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당연히 여러분 주식의 특성, 움직임이죠. 그리고 차트의 움직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거 모르고 주식 그냥 계속 보유해서만 가신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여러분 핵심 기능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은 낱말 듣고 하는 거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주도적으로 주식을 하시면 돼요. 자, 국내 주식 중에는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께 6월 27일이에요. 지난주에 신진 SM이라는 종목을 한번 이제 안내를 드렸었는데, 자, 이게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횡보를 일봉상 횡보를 이렇게 쭉 했죠. 그리고 여기 제가 요새 많이 말씀드리는 상승 세트 신호가 떴어요. 그러면서 정확히 말씀드리죠. 상승했기 때문에 뜬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승이 상한가 같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신호예요. 돈이 들어왔다라고 신호가 나오는 거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눌린단 말이죠. 근데 저도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못 샀으면 올라갈 것 같으면 이게 판단인 거예요. 상황 판단을 빨리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산 겁니다. 내가 26%대 이때 샀어요. 그럼 이날은 한 4%밖에 수익 못 냈죠. 근데 그 다음날 슈팅 나오면서 근 20% 수익 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20% 수익 내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건 TQ나 속술도 쉽지 않습니다. 가끔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파악을 빨리 하시는 게 사실 훈련이고 배움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하시는데 지수형 ETF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걸 하시라는 게 아니라 기왕 하실 거면 조금 더 훈련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썼어요. 저는 고점에서 걸지 않고 매도를 했거든요. 3,000원까지 보고 매수해 둘 생각이다. 여기 보시면 한 번 매수했거든요. 여기 매수했나요? 안 했어요. 제가 3,000원 말씀드렸죠. 여기에요. 여기 3,000원. 어딥니까? 이평선이죠. 20일 이평선 딱 봤는데 오늘 봤더니 정확히 지지했어요. 그렇죠. 근데도 안 샀어요. 아래 꼬리 달았지만 왜 안 샀냐? 내일 올라가면 살 겁니다. 일부 갖고 있으니까 물론 여기 사면 수익을 더 높일 수 있겠죠. 근데 전 안전한 걸 좋아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이게 안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제 며칠 지난 거잖아요. 이게 벌써 며칠입니까? 이렇게 한 5일 정도 지난 건데 5일 전에 저는 미리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거냐? 차트 보고 한 겁니다. 여기까지 내릴 수 있다. 만약에 올라가면 제 거 아닙니다. 저는 다른 거 할 겁니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에서 손해 안 보시려면 이것만 안 하시면 돼요. 고점에서 안 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주도 TQ나 나스닥도 빅테크도 마찬가지죠. 고점에서 조금 덜 사야 돼요. 반드시 기다렸다가 눌림에서 사시면 더 좋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태경BK라는 종목도 저는 요건 뒤에 말씀드리고 여기 보시면 파인테크닉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거 오늘 슈팅 나왔거든요. 오늘 한 20% 수익 쫙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제가 이때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 갖고 있었고 그러면 지금 올랐어 봐야 손해겠죠. 차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샀다가 그죠? 매도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렇게 되면 손해예요. 제가 여기서 계속 매수를 했으면 당연히 지금 손실 복구가 이제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이시죠? 전량 매도했어요. 그때 검노선 뚫고 그냥 못 지키고 내려올 때 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 샀으니까 수익이잖아요. 이 구간에 제가 이 종목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것이 상당히 잘한 일이 된 거죠. 물론 모든 종목을 이렇게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 수익 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꽤 오래 했는데 주식을 근 20년 이상 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하나 우리가 빅테크든 국내 종목이든 내 자식처럼 키우시면 절대 안 돼요. 주식은. 그리고 그런 애들은 아예 장투 계좌로 쳐다보지 말고 계속 사세요. 그걸 저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에 제가 파인테크닉스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슈팅이 나왔는데 윗골이 달았다. 그죠? 어제 방송 한번 보십시오. 예, 또 나름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여기로 갈지 모르지만 중간에서 음봉을 한번 잡을 거다. 오늘 어떻게 됐어요? 잡았죠? 예, 정확히 이렇게 잡고 끝났어요. 그러면 어제 저는 이거 상황 파악을 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경험이고요. 주식은 이게 좀 있으신 게 좋아요. 그러면 미리 생각해서, 물론 이렇게 안 되고 위로 갔거나 또 너무 떨어졌으면 이건 이제 저는 다 매도를 했겠죠. 전략 매도를 했을 거고, 여기는 따라 샀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많이 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도 역시나 사진 않았어요. 네, 내일 상승할 때 사려고. 왜?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결정된 바가 아닙니다. 내일 가봐야지 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 중요한 건 어쨌든 이런 판단을 미리 하고 있다. 여러분, 이 연습을 하십시오. 자꾸 차트를 보시고 TQ나 속술도 보시면서 계속 이게 어떤 흐름을 보일 거야, 이렇게 하시면 훨씬 좋은 성과가 난다. 여기서도 상승 세트 신호 나왔죠? 예, 그러고 나서 상승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치, 예, 한마디로 레벨을 업 하시는 거예요, 주식은. 그렇게 되면 훨씬 좋고요. 그래서 아까 이 파인테크닉스도 제가 샀다가 전략 매도했다가 다시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전 종목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6월에 제가 나름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뽑아 놓은 건데, 이런 것들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돌려봅니다. 차트를 이렇게 돌려보면서 이게 어느 위치까지 왔지? 그게 보유하는 것보다 쉬워요. 여러분, 이걸 보유하시면 어떻게 돼요? 계속 마이너스에 돈은 빨려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우리 TQ도 쭉 내려올 때 겪어봤잖아요. 이거 팔자니 손해고, 야, 계속 사자니 돈은 빨려 들어가고, 그리고 반등했을 때 바로 수익이 나오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저는 홀딩 추천드립니다. 너무 많이 매수하지도 마시고, 좀 홀딩 하셔서 가시고요. 7월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6월에 제가 계좌 결산을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자, 샘플 계좌는 수익이, 자, 1월부터 운영하진 않았고, 2월부터 제가 이쪽 계좌로 했었거든요. 그러면 한 400만 원 정도 수익 났어요. 그러면 애게라고 하실 수 있지만, 한 8, 90만 원씩 월에 났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제가 대의 매매를 하지 않아요. 이 계좌에서는 제가 막 안내드리는 저런 파인테크닉스나 태경드케 이런 종목 있죠.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얘는 장기 계좌예요, 그냥. 그래서 국내 주식도 한 2,700 있죠. 해외 주식 1,000 안 돼요, 지금. 998만 원 정도 있고, 나머지는 현금이 이렇게 있죠. 7,000 정도 있는데, 여러분, 이러면 실제 쓴 돈 얼마예요? 한 3,700 되는데, 2월에는 보세요. 시작일 자산 0이죠? 안 샀어요. 50만 원부터 이렇게 해서 조금씩 늘려서 500만 원까지 늘렸으니까, 실제로 쓴 거 평자는 한 300 될 겁니다. 처음에 제로고, 나중에 지금 520인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얼마 안 냈는데 얼마 냈어요? 89만 원 정도 났죠. 20.93입니다.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용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 계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해외 계좌입니다. 해외 계좌. 당연히 해외가 수익이 더 많이 난 이유는 해외가 더 많이 올라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시작일 자산부터 700이었죠. 네, 여긴 0이었고 얘는 700이었어요. 그 다음에 1300을 썼습니다. 1300. 그런데 지금 얼마예요? 900으로 줄었죠? 지금 현금화 해놓은 거예요. 현금화 해서 수익을 다 냈는데, 여러분, 이 금액들이 저는 계좌상 이익이 아니에요. 다 실현해갖고 현금으로 다 차곡차곡 CMA에 넣어둔 겁니다. 그러면 제 마인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400이면 여러분 한 3,000 정도 써서 400에 12%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7, 80만 원 더 버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알바로 아주 괜찮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매매를 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 계좌는 주로 뭘 쓰냐면 소수점 주문을 써요. 그래서 매일 그냥 사요. 리노공업, 요건 이제 소수점 계좌입니다. 그래갖고 리노공업 많이 내려왔었죠? 네, 그거를 하루에 5,000원씩, LG화학 5,000원씩 이렇게 해서 계속 산 거예요. 제가 안 샀습니다. 알아서 사줍니다. 소수점 자동주문 정기구매죠. 정기구매 써놓으면
알아서 사시고요. 엔비디아, 테슬라도 다 그렇게 샀어요. 물론 바닥에서 딱 사서 올렸으면 수익 더 났겠지만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할 시간 없어요. 회사 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 매매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언제 합니까? 밤에까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매일 사고 한 달이나 주 단위로요. 주 단위로 수익 나면 익절하는 거예요. 익절하고 다시 사고 이런 것만 반복해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렵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뭐 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올랐냐? 내려간 때도 있잖아요. 이거 손해 난 것도 다 합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마음에 안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만족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 계좌는 그런 용도거든요. 여러분들 계좌에서 이 1억을 예를 들어 1억 1천 정도 있는 이 금액을 내가 올인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만들려고 하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안전하게 포지셔닝 하셔서 꾸준히 갖고 가셔라. 그리고 참고로 이런 겁니다. 어떤 분께서 어떤 시청자님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현금을 많이 들고 있냐? 지금 그렇게 나빠 보이지도 않는데. 아직은 제가 즐기라고 말씀드렸죠. 즐겨야 되는데 너무 쉬시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이걸 CMA에 뒀거든요. CMA에 둬도 수익 납니다. 6개월 동안 77만 원 들어왔어요. 평균 수익률 한 1.5 되죠. 상관없어요. 돈을 들고 있어서 예수금을 들고서 노는 게 아니에요. 얘도 지금 나름 열심히 적지만 꾸준하게 벌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든 아이들이 뭐 공부를 하든 똑같잖아요. 내가 수학을 잘한다고 수학만 해갖고는 대학 좋은데 못 가요. 다 조금씩 해야 되는 거고 각자의 일이 있죠.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같은 경우도 제가 ETF들 여러 개 추천드렸어요.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께 2달 전에. 지금은 차라리 5월 중반쯤 이렇게 밀릴 것 같으니까 주식 많이 하지 마시고 ETF를 꾸준히 모으셔라. 저도 그때부터 산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 안 됐잖아요. 그냥 2~3달밖에 안 됐는데 뭐 나름 괜찮습니다. 여기 타이거 2차 전지, 그리고 미국 와이드모트 가치주, 그리고 하나로 글로벌 럭셔리. 많이 올랐다가 떨어진 종목도 있지만 이걸 한 방에 샀으면 더 높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눠서 사고요. 어쨌든 전체 계좌가 지금 빨간색이 더 많고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우리가 TQ랑 SOXL을 사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XLK 있잖아요. XLK 있고 여기 보시면 이거 타이거 미국 테크탑 10이거든요. 그럼 얘나 사실 큰 차이 없죠. 비슷한 애죠. 그러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니까 TQ 하나로 너무 이렇게 올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SOXL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저기죠.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여기에 또 그 엔비디아나 이런 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수량,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걸 어느 순간인가 다 사야겠다 하면 사겠지만 지금은 이 정도에서 지켜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더 많이 사서 수익을 극대화하면 내려올 때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매달 수익을 내시는 것을 목표로 한 2년 정도만 잘 가보시면 분명히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은 단기전 아니에요. 100m 달리기 아니고 마라톤이니까 여러분들 좀 길게 보시면서 더 좋은 수익 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밀리지 말고 그래도 반등해 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